오늘은 동북아와 통일전략 그리고 촉매라는 제목의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님이신데요. 강사님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정선 교수님은 미국 하버드 예일대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유니온 신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 현직 목사십니다. 현재 한국 YMCA 전국연맹 통일위원장이십니다. 연세대 석좌교수이신 노정선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 지금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2010년에 은퇴하고 이제 한 30년 큰 죄를 안 짓고 공헌이 있으면 명예교수로 임명을 받는데, 그래서 명예교수로 아직 강의를 연세대학에서 4과목을 이제 영어로 진행하는 것만 4과목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 분단과 통일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거의 한 25~26년, 근 30년 강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평양 또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다 합치면 한 20번 조금 더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작년 8월 13일에 평양에 3박 4일 갔다 오는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강의할 능력이 충분하고 훌륭한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통일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아주 발로 정말 뛰어댕기는 통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뢰가 터졌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최대한 갈 수 있는 가까이 갑니다. 삐라를 뿌렸다. 최근에 삐라 110만 장을 또 뿌렸습니다. 그거는 최근 지뢰 터지고 나서 아주 준전시 상태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 이제 임진각 휴전선 지역 거기를 쭉 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쌍방이 이제 서로 쏘았지만 쌍방이 어떤 식으로 쐈냐 하면 인민군이 없는 데를 골라가지고 몇 방 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안 죽고 아마 거기에는 꽁이나 이런 게 좀 죽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연평도에서 교전이 벌어졌다. 그래서 제가 연평도에 11번 갔다 왔습니다. 그 얘기는 한 번 갔다 오는데 뱃삭이랑 합치면 한 10만 원 드니까 110만 원을 제가 투자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안함이 가라앉았다. 어떤 사람은 폭침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가라앉았다. 그 다음에 미국에 잠수함이 와서 데려받았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천안함이 가라앉은 곳에 제가 20일 동안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관찰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가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를 가려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함이 조사하는 모든 센터가 이제 평택 제2함대가 있는 데인데 거기에 기자들이 한 100명씩 모여 있고 제가 이제 새벽 5시에 저희 집이 은평구입니다. 서울. 운전해서 가면은 6시 40분에 평택항에 도착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있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있으면서 쭉 관찰하고 검토하고 또 인터뷰가 필요하면 인터뷰도 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 KBS나 이런 데는 인터뷰를 제가 한 3시간을 했는데 1초도 방영을 안 해주는 이런 훌륭한 KBS에 제가 이제 돈을 보내고 있는 사정입니다. 또 그렇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연평도 같은 데는 러시아에서 온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습니다. 여기도 노인의 소리 텔레비전 저는 아주 존경합니다. 이 연세 들면서 가장 생산적이면서
진리를 외치는 게 이거 카메라 아닙니까? 여기서 오늘 말 잘못하면 제 운명은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말 조심하면서 하겠습니다. 근데 러시아 텔레비전 와서 제가 상당히 오래 인터뷰하고요. 또 터키 방송 같은 데는 뭐 1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뭐 질문을 미리 다 주면서 요대로 좀 요 질문에 답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고요. 뭐 그거 그 외에도 뭐 방송은 제가 이제 BBC World Service Dateline East Asia라고 BBC에 이제 아세아 방송이 있는데 라디오입니다. TV는 저는 안 하고요. 라디오를 지금 근 20년 좀 넘게 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그 다음에 이제 불란서의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방송인데 국제 방송입니다. 그것도 이제 1974년부터 했으니까 21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둘 다 무료 방송입니다. 무료 봉사입니다. 그 초기에는 BBC는 이제 돈을 좀 주더라고요. 뭐 40파운드 이렇게 3분 20초 방송하는데 40파운드 그래서 이제 저 곰탕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랬는데 이 BBC가 한번 그 정부로부터 굉장히 얻어맞았습니다. 왜 얻어맞았냐면은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영국이 거기서 많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한 부분을 BBC가 그대로 다 폭로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라크 전쟁이라는 게 큰 무기도 없는데 무기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을 부시하고 이제 블레어 그 수상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쳐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10만 명을 훌륭하게 죽이고 나오는 이런 전파를 올렸는데 그 사실은 대량 살상 무기는 이라크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영국 정부가 BBC 예산을 3분의 1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 돈 주는 거를 상당히 받아 의존하는 방송이니까 뭐 노인의 소리 정부에서 돈 한 푼도 안 주죠. 근데 이제 그 바람에 저도 이제 그 40파운드 돈 받는 게 없어졌어요. 저한테 돈은 못 주겠는데 그래도 내가 필요하니까 방송을 꼭 응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해주겠다고 나는 내가 소명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그 평양에 가기 전에 작년 평양에 가기 전에 백악관에 가서 소위 국가안보위원회 그 시드니 A 사일러라고 하는 보좌관과 2시간 동안 한반도 전반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고요. 그 전해는 또 미국 국무성에 가서 로버트 킹이라고 인권 특사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 이렇게 이제 막 조지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분을 만나서 90분 동안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이제 발로 뜁니다.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좀 공개적인 걸로는 한국교회협의회하고 YMCA, YWCA 3개 단체가 협의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 청원서를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행정청원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 26조에 볼 것 같으면은 국민은 정부에 대해서 청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평화조약을 안 맺느냐? 우리 국민은 평화조약을 빨리 맺기를 원한다. 그것을 이제 써서 기자회견을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했어요. 청와대 바로 앞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 대표가 그걸 갖다가 전달을 하고 이 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서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만져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발로 제가 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일단 여기 오면 좀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 공부라고 하는 게 이거는 북한에서 출판한 1992년도에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도연맹 평양 출판사가 만든 성경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는 성경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평양 출판사에서 만든 성경이고요. 이 성경은 우리 남한에서 천주교하고 그 문익환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공동으로 번역을 해서 만든 공동 번역을 평양식으로 약간 단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한 건데 남한 단어하고 북한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면서
소통이 안 되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다 같지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런 건 뭐 예를 들면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성경 말씀에 있지만은 그 원수 사랑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하냐면 원수는 김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김일성을 사랑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수 쌍시옷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남한에 있어서의 그 시옷 하나 있는 원수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수령 성경책에 보면은 구약에 수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족장의 장군 대장이죠. 근데 수령하면 또 이게 전부 김일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령이 다 김일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두령 이렇게 두로 바꿉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알파벳 뭐 가나다라마바사 이게 아가 북한에서는 맨 끝에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만 수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 동북아 평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책을 출판했습니다. 동년에서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열심히 써가지고 머리 다 빠졌는데 참 안 팔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알고 사세요. 알고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똑같이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 세계에서 일어난 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합의문이라든가 이런 거가 많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쓴 건데 전부 영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영어로 책을 5권 출판했고요. 이 앞에 그림이 멀어서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은 지구를 그렸는데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지구에 있는 나라를 표현했는데 빨간색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들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부자 나라에 들어가 버렸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수소폭탄을 그린 겁니다. 지구가 수소폭탄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근데 수소폭탄을 제가 강의할 때, 연수대학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뭐를 꼭 강의하냐면 수소폭탄이 여기 딱 떨어졌다. 안산평화통일포럼에 마당에 수소폭탄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화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제가 이제 42년 동안 같이 사는 여자가 쓴 책입니다. 김성은 교수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을 잔뜩 지금 갖다 놔가지고 제가 오늘 나오면서 이거 하나 가지고 가겠다 그랬더니 2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오늘 제일 멋있는 답을 하시면 이거 한 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뭐 싸지는 않아요. 1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저 강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농담으로 시작해서 농담으로 끝나는 강의니까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너무 긴장하면 스트레스가 생기면 암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경제 부분을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하면 경제 부분에 있어서 교류도 하고 협력할 뿐 아니라 경제를 이제 통합시켜 버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건 사실은 분단되기 이전의 상태는 경제가 통합이 돼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남북한에 뭐 북한 경제, 남한 경제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분단되면서부터 이제 경제가 딱 막히고 남쪽에서는 계속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목을 졸라서 죽이는 작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이거는 북한 사람들이 하는 표현입니다. 목을 졸라 죽인다. 우리는 한 번도 북한 사람 목 졸라 죽이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살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를 목을 졸라 죽인다. 그런 정도로 심각하게 북한 경제에 대한 제재가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으로 우리가 이걸 풀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경제 통합을 자꾸 해나가야 됩니다. 북한 물건도 자꾸 사주고 우리도 북한에다 수출하고 우리가 줄 것도 많이 있고 받을 것도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오는데 미국이 이제 북한이 말을 잘 안 들은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경제 제재를 새로 추가로 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선 광업회사를 추가로 제재 대상에 넣습니다. 광업회사. 광업 뭡니까? 북한에 있는 천연 광물 자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설로 나와 있는 게 액수가 얼마쯤 되는 것 같아요? 얼마쯤 될까? 북한에. 우리나라의 TV에 나와서 다 북한의 광물은 7,000조입니다. 근데 그거에 뭐가 지금 빠져 있냐면 우라늄 광산이 빠져 있습니다. 광물이요. 평천이라고 하는 곳에 우라늄 광산이 있어요. 평천이 어디냐면 바로 이 DMZ 건너가거든요. 여기가 철원 건너편의 평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합니다만은 평천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우라늄을 몽땅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한에는 우라늄 광산이 없어요. 그리고 평천의 우라늄 광산이 어느 정도의 액수가 있냐면 2,600만 톤이 있습니다. 2,600만 톤 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34만 톤밖에 없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우라늄이 많은 나라로 되어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는 약 103만 톤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2등으로 많은 나라가 오스트레일리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만큼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만큼 엄청난 광물이 있는데 그걸 다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독도의 가장 중요한 경제 자산이 뭐죠? 독도를 땅값으로 계산하면은 땅값이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땅 투기하려면 독도를 사십시오. 독도 바닷속에 메탄이 있어요. 메탄 매장량이 있는데 그것이 154조 원에 해당하는 메탄이 있다 라고 추정하는 것 뿐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메탄이 옛날부터 거기에 눌려가지고 지금 얼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 얼음 덩어리죠. 메탄은 원래 가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얼음을 캐가지고 불을 붙이면 불이 활활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사용하면 30년 동안 쓸 수 있는 매장량이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꾸 독도를 뺏으려고 하는 게 거기 있는 뭐 돌멩이 산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속에 묻혀 있는 그 바닥에 있는 거의 무한대의 자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 메탄만 있겠어요? 그 속에 뭐 우라늄이 있을 수도 있고 백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땅덩어리 속에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자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뭐 하고 국제 분쟁 지역으로 해가지고 국제 사법 재판소를 지금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남한에는 친일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친일파들이 일본을 자꾸 도와주는 겁니다. 뭐 일본하고 같이 한일 동맹도 하고 한미일 동맹도 하고 뭐 전쟁 나면 한미일 공조 체제로 전쟁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전쟁 준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6조 9조 이렇게 바꿔가지고 평화헌법 제껴놓은 게 이제 훌륭한 아베가 한 일인데 그런 이제 무서운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뭐 이순신 장군이 계셔서 열심히 명랑해전에서 이겼지만 뭐 그런 장군이 자꾸 나와야 되는 거죠. 안 나오면 이제 맥히는 겁니다. 지금 일본의 작전은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베가 헌법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 자 평양에 일본 사람이 많이 가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비즈니스맨도 있고 또 우리 째포라고 교포들 제일교포들이 많이 가 있는데 평양에서 그 사람들을 일본 사람을 납치했다. 그러면 일본 군대가 여기서부터 해서 남한을 통과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을 석방할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정식으로 우리나라 총리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남한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뭐죠? 다 통과한다는 게 옛날부터 쓰던 논리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쳐들어갈 때 항상 한반도는 그냥 길로
이제 공짜로 먹는 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식민지가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위험한 상태에 지금 있고요. 물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 경제에 있어서의 심지어는 일본이 경제 측면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이제 남한에다 파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뭐를 파느냐? 최근에 나온 F-35 최첨단 비행기를 우리가 이제 구입하기로 계획을 쭉 추진했잖아요. 12년 추진했다가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미국이 기술 이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망해버렸는데, 그 F-35는 미국이 만들고 일본이 만들고 합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남한한테 무기까지 팔아먹는 경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반도의 분단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가 수탈을 당하는 경제 구조가 되는 거예요. 돈을 뺏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일본이 뺏어가고 미국이 무기, 미국 무기는 거의 다 미국 무기를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다 이스라엘 무기 가져와야 되죠. 이번에 연평도 해전에서의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 스파이크라고 하는 미사일을 이미 도입해서 실전했는데, 배치했는데 그게 조단위의 미사일입니다. 이제 그런 전쟁 게임에서 이게 다 돈 관계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돈을 누가 따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월남 전쟁에 잠깐 간 일이 있는데요. 최명신 장군이 월남군의 전체 지휘관이죠. 근데 최명신 장군이 한 90분 동안 우리한테 강의를 해줬고, 제가 그때 학교 총학생회 무슨 단과대학 학생 회장이어서 그런 사람만 이제 좀 와가지고 일종의 정신 교육 같은 거, 이제 전쟁 반대 운동을 못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최명신 장군이 90분 강연을 하면서 이 전쟁은 공산주의를 막는 전쟁이다 라고 한 10분 얘기했어요. 나머지 80분은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필름도 팔아먹고 집이 파괴되면 집 다시 건설하면서 돈 받고 건축업이 살아나고 엄청난 돈을 번다 이거예요. 그리고 군인 하나가 하루 24시간 싸우면 전투수당을 달러로 받습니다. 저희도 이제 하루에 2달러 50센트씩 받았어요. 제가 가 있는 동안에서. 저도 전투 옷을 입고 이제 총 들고 이러고 댕겼기 때문에 전투원은 아니지만 가자마자 그냥 사격장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누가 너를 방어해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대학생 대표지만. 그러니까 상황이 터지면 네가 총을 쏘면서 너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가서 이제 앉았어, 엎드렸어, 서섰어 다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보초도 서보고 다 했는데, 그거를 보고 지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미 경제 제재가 오랫동안 가해진 겁니다. 이 경제 제재라는 거는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1950년 1월부터 미국이 북한을 경제 제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1950년 1월부터 경제 제재 시작했으니까 너무 오래 세계 최강대국이 이 나라를 목을 조른 거예요. 거기다 금융 제재로 들어갔어요. 뱅코 델타 아시아 금융 제재라는 게 소위 2005년 9월 19일에 육자회담이라는 걸 했죠. 그 많은 육자회담을 하면서 너희가 핵을 완벽하게 돌이킬 수 없게 소위 해체를 해버리면 이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합니다. 이는 verifiably 증명할 수 있게, 그 다음에 I는 irreversibly 돌이킬 수 없게, 그렇게 완전히 핵시설을 폐기하고 무기랑 이런 거 다 폐기하면 우리가 평화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 끝에 5번째 조항이 있어요. 그 얘기들을 안 합니다. 그걸 하면 경수로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경수로를 지어주겠다. 제가 이제 그 육자회담에 거짓말한 거를 지금 밝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북한 사람들이 여기서 영변이라고 하는 평양 조금 위에 영변에서 조그만 이제 5메가와트짜리의 그 원자력 실험로죠. 실험로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선물로 준 겁니다. 옛날에 하도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신기하고 냄새도 안 나고 이제 공해도 안 일으키고
밥도 제일 싸다 그래서 카나다에서 공짜로 주고요. 인도에도 공짜로 주고, 그래서 공짜로 준 겁니다. 이게 강대국이 자선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메가라는 게 소련에서 공짜로 준 겁니다. 야, 너희 국산하다. 너희도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공짜로 줘서 그걸 한참 하다 보니까 거기 찌꺼기가 쌓인 거예요. 찌꺼기 속에서 추출하면 플루토늄이 나와서, 플루토늄이 나오면 폭탄을 만들 수 있어요. 플루토늄 폭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뭘 했냐면, 이건 너 그거 안 되겠다. 1994년 6월 17일을 폭격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조금 큰 걸 만들고 있었어요. 흑연을 넣어서 전자의 속도를 줄이는 흑연 감속로 그래파이트 리액터라는 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폭격하겠다니까 북한이 항복하고 그 대신 미국이 우리가 지어줄게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미국이 지어준다니까 미국 믿은 거예요.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미국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있잖아요. 소련에게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 사람 조심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믿고서 그걸 다 폐쇄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그냥 공사가 30% 된 거를 갖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끝장내버렸는데, 미국이 좋냐 하면은 2006년 2월 달에 완전히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해체지 키도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하고, 월급은 미국 사람이 받고, 이제 돈은 공사를 하는 건 돈이 한국전력 뭐 이런 데서 36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이제 짓다가 관둬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복 못 돼요. 자, 그러니까 속았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때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야,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공장도 돌리고 먹고 살고 수출도 할 수 있는데 이거 할 수 없게 되니까 일단 폭탄부터 먼저 만들자. 왜냐하면 미국의 압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폭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폭탄을 실험을 한 게 2006년 10월 9일입니다. 오늘이 10월 1일이죠. 10월 8일과 10월 10일 그 사이에 영국 방송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제 실험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10월 8일과 10일 사이에 할 것 같다. 그래? 그러면 10월 9일 날 아침 7시에 생방송하자. 그래서 저는 BBC 생방송 이외에는 안 해요. 생방송을 안 하면 편집을 해가지고 스토리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알기 때문에 생방송했어요. 그러고 나서 2시간 있다 핵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때는 정말 천재적인 머리가 막 게시가 그냥 막 내렸어요. 제가 원래 대머리는 게시를 받기에 장치가 잘 돼 있습니다. 자, 그 전에 그러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만큼 핵위협을 당했느냐? 6.25가 딱 터진 거예요. 메가더 장군, 그 위대한 메가더가 뭐라냐면 26개의 타겟을 핵으로 때리겠다 그랬어요. 북한과 중국을. 그러면 북한과 중국 26군데를 타격하면 북한에 뭐가 남겠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같은 거를 26군데를 만들면 끝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더를 파이어를 시킵니다. 그때 당했죠.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은 건수만 생기면 핵으로 때리겠다. 미국이 그런 거예요. 푸에블로호가 납치됐어요. 그게 1968년입니다. 1968년에 원산이 여기인데 원산에 이쯤에 가서 미국의 정보를 캐치하는 푸에블로라는 배가 가서 정보를 탐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자기가 공해상에 있었다 그러고 북한은 북한 내륙 자기네 바다에 들어왔다. 어쨌든 간에 정보를 수집해 가니까 인민군 일개 분대가 쐈어요. 얼만큼 사격을 잘하느냐? 첫 방에 맞춰버린 거예요. 근데 그 큰 배가 그냥 대포가 맞았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거기다가 기관총 그 배를 제가 평양에 가서 있는 걸 봤는데 그 배에 그냥 수십 발의 포탄이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항복하고 103명이 포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당장 석방 안 하면 핵으로 다 폭격해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때 이래로 계속해서 건수 있을 때마다 핵으로 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 핵무기 때문에 꼼짝 달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미 합동훈련, 이건 핵공격 훈련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미 군사훈련하면 직장이고 학교고 교수고 다 휴강 퇴강되고 전부 땅굴에 들어가서 총교육하고 정조준하고 있어야 되는 엎드려서 그게 한미 군사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거 좀 하고 사람처럼 살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런 역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몇 개나 있겠어요? 남한에는 수십 개가 있죠. 한 30개 올라가고 앞으로도 뭐 4개 더 건설한다 이렇게 됐고, 일본은 이제 뭐 신나게 50 몇 개 굴리다가 후쿠시마 사고 나죠. 미국은 100 몇 개가 돌아갑니다. 수력 발전소는 몇 개쯤 굴러갈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당 가장 수력 발전소가 많은 나라가 아마 북한일 거예요. 물은 있으니까 흐르는 데마다 요만한 물레방 하나씩 돌려가지고 매달 생산하는 거. 최근에도 무슨 청천강 발전소 했다고 막 텔레비에 촥 나오는데 제가 청천강 가봤거든요. 청천강에 물이 없어요, 별로. 굉장히 작은 발전소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 근접해가지고 찍으니까 뭐 이렇게. 자,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철천지한이 뭐예요? 전기 모자라니까 부시가 뭐라 그러죠? 밤중에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딱 찍으면 남쪽은 휴전선 이하는 전부 다 하얗고 북쪽은 평양을 제외하고는 새까맣다. 까만 건 악마다. 이 악마들이 사는 나라다. 이게 부시의 논리입니다. 근데 까매진 원인은 미국이 까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데 북쪽에 만들어서 한국하고 못 만들었으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이북에 들어오면 이북도 상당히 하얗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병주고 약주고가 아니라 병주고 자꾸 이렇게 나가는 게 목졸라 죽인다. Financial Sanction, 금융 통제까지 하니까 북한의 사람들과 달러로 거래하는 모든 기관을 제재를 가할 뿐 아니라 3차 기관, 거기와 거래하는 기관도 또 미국이 제재하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과 1대1로 맞짱 떠서 돈을, 금융을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거와 맞서서 그래도 금융 거래를 해주는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제일 시골에 있는 조그만 은행, 그 은행이 터가지고 그 통로로. 그 전에는 북한 사람들이 자동차 무슨 평화자동차 회사 사장하고 제가 오래 얘기를 했는데요. 평화자동차라는 게 북한에서 거의 뭐 자동차 생산을 하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그런 회사인데, 이 모든 부품 15,000개 자동차 부품을 다 외국에서 가져다가 조립만 하는 공장으로 시작했어요. 그걸 조립을 해서 하려면은 달러를 보내야 부속을 받을 거 아니에요. 달러를 못 보내는 겁니다. 은행 통과가 안 돼요. 은행이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가방에다 현찰 50만 달러 정도 보통 넣고서 나와서 현찰을 주고 부분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가 쫓아오잖아요. 강도.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생명을 걸고 50만 달러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뭐 더 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가 밤중에 새틀라이트로 찍으면 새까만 겁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있냐 하면은 80% 이상의 지금은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안 지어준 데 있는 거예요. 20%는 뭐 자기네가 경영 잘못했다 이렇게 쳐야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북한은 핵실험 3번 했죠. 이제 4차 핵실험 남아있습니다만은 뭐 할 거예요. 언제 하는지. 근데 이제 4차 핵실험 하기 전에 자기네 손으로 경수로를 만들 겁니다. 거의 다 완공된 걸로 나와요. 그 뭐 38로스 새틀라이트 찍는 거 나오죠. 거기 보면 뭐 뚜껑까지 다 덮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계약 위반을 했으니까 한전에 36억 달러 날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넣어가지고 마저 한 50억 달러 해서 하나 지어줄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 더 넣지 않아도 됩니다. 예? 한 10억 달러 더 넣으면 우리나라에 10억 달러 뭐 돈도 아니잖아요. 한전 기준으로. 그래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남북이 원자력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이란도 치고 북한도 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 해피면 저희가 그때 가 있었어요. 그때 한 150명 문익관 목사님 사모님 하여튼 여러 사람 갔는데 그때 이충구 목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대로 나오면 굶어 죽으니까 300만이 굶어 죽은 상태예요. 2003년이면 1996년부터 굶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길에 시체가 있어도 시체를 치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내가 굶고 있는데 그 시체를 끌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50원을 준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굶으시는 분한테 50원 줄 테니까 당신들이 시체를 치우셔 이거야. 한 구당.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운이 있어서 산에다가 딱 깊이 묻어야 되는데 가까운 밭에다가 한 30cm 적당히 파서 슬쩍 묻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개들이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개도 굶었어요. 이북에는 개도 삐창 말라서 개들이 탈북한다고 그래요. 중국으로. 거기서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이북에는 그 원자력 발전도 안 되죠. 전기 모자라죠. 뗄감이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부 장작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요즘에 돈 버는 사람 장작 장사예요. 장작. 여러분도 이제 직업 없으시면은 평양에 가서 장작 실어다 하세요. 그럼 돈 버는 거. 나무가 전부 다 되어진 거예요. 나무만 된 게 아니라 뿌리도 다 뿌리도 뗄 수 있잖아요. 뿌리도 없어요. 그럼 산에 가면 뭐만 남아있느냐? 나무와 뿌리가 다 없으니까 흙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홍수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그나마 옥수수 쌀 논 밭에 있는 그것까지 다 훑어서 바다로 쓸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논이 자갈밭이 되는 거예요. 옥수수 밭도 자갈밭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매해 뭘 하냐면은 좋은 흙을 지게로 져가지고 여기다 다시 깔아줍니다. 깔아주고 거기다 심어야 돼요. 농사 지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밤나무는 놔두면 지 혼자 자라. 다만 벌레가 많아요 여기. 그러니까 벌레 처리를 하는 거가 있는데 벌레 처리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거는 갖다가 이제 닭에 모이를 주고 그 모이로 사용하면 좋고 사실은 사람이 이걸 먹는 게 끔찍해서 못 먹는 것 뿐이지 단백질은 100%입니다. 그게 기름하고 단백질이 있는데 굉장히 고단백이에요. 그게 잡수시면 몸에 좋습니다. 그냥 썩은 암은 통째로 그냥 근데 물론 이제 벌레 싫으면 벌레 처리는 좀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산할 수 있는 데가 160만 정보가 이런 볼거숭이 인산이에요. 이북에 계산은 이북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정보당 1톤만 밤이 나온다고 해도 160만 톤이 나오는 겁니다. 한 정보에 밤이 1톤 나온다. 농사 지어 보신 분은요, 그거는 아주 너무 낮게 잡은 거예요. 밤이 상당히 생산량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정보에 7톤까지 나오는데 뭐 그렇게 높이 잡아가지고 나중에 거짓말했다는 소리 듣지 않게 여기서 1톤을 위해서는 160만 톤이 나옵니다. 잘 관리만 하면 7톤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밤나무는 나중에 죽어도 버섯을 기를 수 있는 참나무예요. 이게. 참나무 버섯이죠. 암나무가 참나무과입니다. 그러니까 버섯 나오죠. 껍데기는 탄닌이 있어서 염료로 사용할 수 있죠. 이게 밤나무는 또 물론 장작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이 다 사용되는 거예요. 다만 왜 밤이냐? 쌀을 생산해야지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인데 밤 먹기 싫으면요 쌀하고 물불 교환해서 잡수시면 되는데 최근에 영양학자들 얘기가 쌀과 밤의 영양을 비교하면 밤이 120%라는 겁니다. 밤이 훨씬 높대요. 근데 다만 매일 밤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보리하고 바꾸든지 아니면 뭐 하루에 약을 사든지 장사를 하든지 그거는 돌리면 되는 거지. 그 밤나무 하니까 밤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심는 걸 해서 저희가 실제로 2007년 전에 10만 그루 심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세군이라는 기독교 조직이 있어요. 구세군, 영국.
그 사람들은 군대식으로 되어 있는 게 구세군입니다. 군자가 붙어 있잖아요. Salvation Army. 그래서 그분들이 4만 그루를 금강산에 심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강산에 2008년 6.15 대회 때 이제 갔습니다. 그때 박왕자 씨 죽을 때요. 근데 가서 그 주민들한테 여기 밤나무 심은 데 있냐 그랬더니 자기네 동네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 통천. 이거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나 고맙다고. 더 심어주면 어떠냐. 얼마든지 심으라고. 뭐 다 자기네가 관리해 준다. 그러니까 밤은이가 최상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부에 그 프로젝트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심사 쭉 하고 심사위원 3명이 평가가 뭔지 아세요? 밤나무 심는 게 1등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2억 5천만 원을 주겠다. 그러고 나서 훌륭하신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걸 차단하는 바람에 이제 저희도 망했고요. 저희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사장을 하신 분이 영등포의 그 장로교 노회장을 하신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집이 뺏겨버렸어요. 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전기 문제인데 태양열 발전소라는 게 있잖아요. 솔라 에너지. 우리나라에 지금 보편화되어 있죠. 굉장히 많죠. 뭐 정부에서 막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솔라 에너지 그거 해야 된다. 자, 원자력 발전소 빨리 공사는 안 되지. 수력 발전소 7,200개나 있는데 용량이 너무 적어요. 그거 하면은 집집마다 하고 뭐 공표하고 그랬더니 그건 막 국조에서 대환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30만 달러로 우선 시작해보자. 그 파일로트 프로젝트를 해봐서 성과가 좋으면 우리가 캠페인 할 수가 있다. 모금하기가 좋고 요즘 뭐 통일 뭔가 모금하잖아요. 조선일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분이 2천억 원을 헌금하신 분이 있는 거 아시죠? 어느 곳에서 대림에서 정말 제가 그냥 배가 막 아프고요. 소화가 안 돼요. 그거 들으면. 근데 그분은 기금으로 많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 묶어놓습니까? 그냥 굶어 죽은 사람한테 너 조금만 참아. 1년만 굶고 있어. 내가 1년 후에 와서 왕창 줄게. 그러면 1년 동안에 죽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굶는 사람 입장에서는 40일 이상 굶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금을 지금 2천억 원 많았어. 죽으면 안 되는 그러면 어떡하냐. 2천억 원이었으면 즉각 보내야지. 그래도 살릴까 말까. 자, 이거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솔라 에너지 그거는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 뭐 될지 안 될지는 남북한 관계는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전거를 6,000대를 보냈습니다. 자전거 6,000대는 이제 벤츠 6,000대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북에는 자전거 보면요, 자전거에 번호판이 다 있어요. 자전거 그 라이선스가 없으면 못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차가 없을 때니까. 지금은 차가 지난번에 평양 가니까 택시가 1,000대가 굴러다닌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전에 다닐 때 8년 전에 갈 때는 택시 딱 2대 봤습니다. 택시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고속도로 뭐 이게 경부고속 그러면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 수백 명이 짐들은 뭐 60km 이렇게 짊어지고요. 빨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여자 축구가 1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리가 얼마나 든든했어요. 북한 선수들하고 태권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걸로 참은 이게 우리처럼 뭐 도장에서 연습한 거하고 달라요. 나서부터 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서 정말 충격이 와가지고 제가 자전거 보내줍시다. 그래서 6,000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밀가루를 150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통일부가 안 된다. 그래서 보낸다, 안 된다, 보낸다, 안 된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탁 해버렸습니다. 기자 다 많았고 보낸다. 통일부는 보내지 말라 그런다. 그래도 뭐 처벌하면 받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또 성경도 읽었어요. 거기서 뭐 사도행전 5장 19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에게 충성할 거냐, 세속 권력에 충성할 거냐,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우리 신앙인은 세속 권력이 허락을 안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게 신앙인이거든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저항할 때 가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너무 착하게 길러놨어. 그래서 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뭐 치고 나오든지 패든지 막 도끼로 까부시고 이 배에 가면은 우리 국민 자체가 저항을 너무 안 해요. 이러면 무시당합니다. 강대국 일본이나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다 강대국이죠. 강대국은 저항을 안 하는 민족을 무시합니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하고 미국하고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니까 한국은 그냥 끌려다니면서 용병으로 그냥 명령하면 총 들고 나와서 총알바지하다 죽어라. 작전권은 미국이 있으니까 딱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죠. 절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다 가져다 주기로 뭐 2015년 약속했는데 그거를 연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가져오게 이렇게 협상을 한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배짱도 하나도 없고 웃기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13년이나 살았거든요. 13년이나 살아서 미국 사람과 피부로 접촉하고 씨름을 많이 해보니까 밀고 땡기고 엎어치고 기술 쓰고 이걸 어느 정도는 저는 알거든요. 제가 하버드 대학 출신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그냥 들어간 줄 아세요. 제가 그냥 학교에서 돈 다 줘가지고 용돈 받아 쓰는 선생님이거든요. 3년 동안. 그러면서 그 안에 소가지가 얼마나 비굴한 소가지가 있는 걸 또 다 보고 또 저한테 교육을 시킨 교수님들이 다 정신상태가 좋으니까 무슨 얘기 하냐 하면은 너 차별당하면 안 된다. 네가 노랗고 조그만 나라고 약소국에서 왔다고 해서 차별당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를 밀어주는 교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긴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케네디라고 하는 의원이 매사추세츠 그쪽에서는 미국에서는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분이 저를 딱 받쳐줬어요. 제가 어떤 돈이 $20밖에 없는 거예요. 2만 원. 제가 미국에 가서 돈이 2만 원밖에 없을 때가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노숙도 했거든요.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노숙했구나. 그러니까 노숙이라는 게 행복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경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다가 그냥 한번 안산 적당한 데 가서 주무셔보세요. 공기도 시원하고 좀 추우니까 뭐 따뜻한 거 입으시고 노숙도 해보고 공장 노동도 해보고 학교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하고 공부도 해보고 내가 쓴 논문이 표절해서 도둑질해 가는 것도 제가 내 눈으로 보고 도둑질해 갑니다. 머리 싸매고 해가지고 논문 그 창조적 논문 쓰는 게 그게 논문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축하라고 써놨더니 3년 후에 갔더니 어떤 놈이 자기 이름으로 딱 출판해놨어요. 싹 단어만 화려한 단어로 싹 바꿔. 나는 영어가 투박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때 그 능력으로 내가 달려가서 죽여버리든지 고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데 또 표절당할 수 있는 상황에 딱 걸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출판사로 제가 갔습니다. 당장 찍어라.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영어로 된 책을 2권을 출판해요. 뉴욕에서. 그게 출판한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 애들이 도둑질하기 때문에 도둑질에 대한 저항 때문에 출판한 거예요. 아주 무섭습니다. 예. 요즘에 뭐 우리가 신뢰 정직한 나라 독일의 폭스바겐이 거짓말했잖아. 무슨 그 다음에 유명한 그 아우디 독일의 좋은 차 다 거짓말한 거예요. 자,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저항권을 가지고 저항해서 분단을 통합시켜야 돼요. 경제 통합시키고 뭐 핵도 통합시키고 군대도 공동 군사 훈련 좀 같이 하고 뭐 식량 통합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갖다 쓰레기로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가 아니라 음식물로 내보내는 거 10분의 1만 가져가면 북한 사람 다 통통하게 살찌울 수 있어요. 굶어 죽지 않고. 다 허약에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허약. 일개 사단 그러면 일개 중대가 영양실조 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인민군에.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어떻겠어요? 군인들은 논밭 주고 너희들이 다 자력갱생하라고 정부가 다 보장했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고 동포의 사랑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이거를 해결 못하면요, 이제는 정말 서로 죽기 살기로 들어가면 뭐 손해보는 게 우리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쟁하면 물론 남한이 이길 거다. 그리고 북한은 전쟁하면 북한이 이긴다 그러고. 그러면 전쟁하면은 남는 게 뭐 있겠어요? 다 파괴되겠죠. 여기 이 포럼 장소는 뭐 포탄이 안 날라오겠지만, 여긴 뭐 포탄 하나, 박격포탄 하나 맞으면 폭삭 가라앉을 이런 간이 건물 아니에요.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기에 조금 신경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삐라 보내는 사람들은 뭐 속이 타서 북한 해방한다고 삐라 보내는데, 그 삐라 보면은 처참한 게 사진에 있습니다. 제가 가서 그것도 주워다가 하는데, 죽은 사람 시체 두 개가 그 사진에 있어요. 누구 차우체스크라는 루마니아 대통령 쏴서 죽인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 쏴서 죽인 얼굴이 3장이 있어요. 보내면서 그렇게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거에 오면은 각 부대가 그거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날라서 막 뭐 온갖 데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니까 그거 오면 사격하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사격을 했죠. 연천에 이제 사격을 해서 그 떨어진 데를 제가 가서 사진이랑 다 찍고 거기 다 돌아보고 뭐 다 했어요. 근데 그거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8월 25일 합의를 한 이후에 지뢰 사건 때문에 합의를 8월 25일 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삐라가 또 날아간 거예요. 110만 장이나. 이거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시민 각자가 이거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막습니다. 거기 가보면 삐라 뿌리잖아요. 글로 포탄이 날라오니까 동네 아주머니가 애 데리고 와서 성명서 이러고 낭독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뿌리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동네 장사 망하고 관광객 안 오고. 관광객 진짜 안 왔어요. 그때 쫙 안 왔죠. 준전지 상태니까 그냥 중국 관광객 제로. 다 장사 못하고 가보면은 주인하고 내가 그냥 설렁탕 사 먹는 거예요. 그런 관계. 그러니까 그거 누가 막냐? 주민들이 막아야 돼요. 안산 분들이 안산을 막아내는 도리밖에 없는 거죠.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손해나는 거가 있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그 다음 약속을 또 지킬 수 있고 그 다음 약속을 지킬 수 있잖아요. 이게 약속을 하나서부터 어기기 시작하면 계속 신뢰가 붕괴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 기분 좋죠. 야, 이제 따지는 게 없어졌네. 그럼 우리도 안 따지고 우리 안 쏠게, 총 안 쏠게. 예? 그렇게 해서 푸는 거죠. 개혁개방이라는 단어처럼 북한이 싫어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추석날 갔더니 야, 너 언제 장가 갈 거야? 취직했어? 이거 물어보면 제일 싫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일 싫어하는 걸 왜 건드리냐 이거예요. 유엔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를 싫어하고 뭐를 좋아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8.15 합의가 돼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걸 지켜가지고 좀 남기자. 이산가족이라도 100명씩이라도 만나는 데까지 좀 한 달이 건너가자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밤나무 심겠다는 것도 깨지고 이제 솔라에너지 발전기 한다는 것도 깨지고, 뭐 북은 화나면 다 차버리는 겁니다. 너희 나를 모욕했어 이거예요. 모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분 나쁘면 모욕 당하면서 사는 거는 노예밖에 더 있어요. 북에 흡수 통일될 확률이 더 많지 남한한테 흡수 통일될 확률이 심리학적으로 적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되거나, 뭐 예를 들면 이제 나이가 많아도 장가 못 가는 사람에게 북한의 젊은 여성이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그렇게 해서 그 여성이 돈을 조금씩
자기 이제 그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서 그 가족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 통합이 스스로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정부 그래서 자기가 와서 제대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먹을 게 없는데 다 옆집은 다 먹고 살더라는 거죠. 그 살펴보면 한 집 건너 하나씩 다 탈북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아주 절호의 찬스에 우리 남한이 남북 통합할 수 있는 북한이 최악의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마음을 탁 두고 경제 통합을 하면은 우리 편이 되지만 최악의 상황이 됐는데도 계속 비꼬고 약올리고 하나가 예, 감사합니다.